미국의 민간 경기는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경기의 확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는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4월 제조업 PMI는 예상보다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PMI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3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4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1.4로 전달의 확정치인 54.4보다 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는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0.7로 전달의 확정치인 50.2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개월 만에 가장 높지만 50 수준의 미미한 확장세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41.1%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날 마감 무렵 대비 10%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25bp 이날 확률은 55.5%로 전날 63.1% 대비 하락했습니다. 오늘 페드의 경기 동향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서 국제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서 만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경제활동은 이전 보고서 발표 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관세를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러 지역의 경기 전망은 상당히 악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베이지북에서는 관세 관련 언급이 107회,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언급이 89회나 등장했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 각각 49회와 47회에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기업들이 고용에 대해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채용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썼는데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해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도 산발적으로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드러났는데요. 대다수 기업이 관세로 원가 부담이 커졌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많은 기업이 이미 공급 업체로부터 비용 인상을 통보받았다며 불확실한 무역 정책을 반영해서 관세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거나 소비자 가격 책정을 기간을 단축했다고 썼습니다. 또한 대부분 기업은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소비자 기업들은 이미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비용 상승까지 겹치면서 마진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폭탄이 본격화되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물품을 사들이는 사재기 현상도 두드러졌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소비 지출이 비자동차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동차와 일부 내구재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앞당기고 있다는 진단인데요.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지난 2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발효했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수입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라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스턴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와 관련해서 최근 기업들이 60일, 9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재고를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경기가 인위적으로 부양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재고 축적 효과가 사라지면 올 여름께 경제활동이 둔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통화정책 혹은 경제전망 관련해서 유의미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월러 이사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페드리슨스 회사 환영회에서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며 때로는 이것이 경제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소프트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는 연준 인사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정부 통계인 하드 데이터를 보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드 데이터는 통화정책 수립에 필수적이지만 소프트 데이터 없이는 경제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그림을 얻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의 인력과 비용 구조조정 여파에도 나타났는데요. 보고서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지원으로 운영되어 온 여러 지역의 서비스에도 공백이 생겼고 경제활동은 3월 보고서 이후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12개 여는 관할 지역 중에 5개 지역구에서 경제활동이 소폭 성장했고 3개 지역구는 정체돼 있고 4개 지역구에서는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4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히 성장하고 8개 지역에서는 정체 또는 위축됐던 직전 보고서와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베이지북은 최근 12개의 여는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하는 보고서인데요. 다음 달 6일에서 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이 나왔는데요. 미중 관세 전쟁이 강대강대치로 치닫고 파월 때리기로 미국 주식, 국채, 달러가 동반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트럼프가 해방의 날 이전에 시행했던 20% 관세를 제외한 모든 관세를 철회한다면 트럼프도 관세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단기 휴전을 맺은 가운데 대중 관세율은 145%보다는 훨씬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이라는 브랜드를 해치고 있으며 신뢰성에 흠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헤지펀드의 한 전문가는 우리의 문화, 재정적 강점,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단순한 나라 그 이상으로 부상했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국은 하나의 이상이었다며 트럼프가 지금 그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긴장이 심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일 뿐이라며 향후 몇 달 동안 무역 긴장이 고조되다가 완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실제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변동성 형상을 더 많이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진정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거지만 시장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최종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금값 봅니다. 최근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금값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진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294달러로 전장보다 무려 3.7%나 하락했는데요. 금 현물 가격은 전날 장중 온스당 3,500달러에 거래돼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낮추고 또 미국 관세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다시 개선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은 기술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금값이 온스당 3,500달러 선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뒤에 급격히 반락함에 따라서 조정이 더 깊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